강호에 나가서 평생 무술만 하고 살고 싶었던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이제 중국 영화를 보고 나 너무 무술인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고등학생 때 어떻게 우연하게 또 우슈를 접하게 돼서 20살 때 이제 중국 북경으로 무술 유학을 갔다가 23살 때는 이제 국가대표가 되고 아시안 게임도 참전을 하고 뭐 이렇게 무술에 굉장히 이렇게 빠져 있었어요. 근데 체대에 나오면 뭐 해요? 건강해요. 그래서 딱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보니까 나 이제 뭐 먹고 살지 하는 이게 현실적인 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를 하고 살아야 되나, 나도 뭐 장사나 할까, 뭐 취업을 해야 되나, 그리고 막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저희 집에 이제 그 무술하던 중국 친구들이 공연을 하러 왔다가 이 쌍절곤 20개를 껍질도 뜯지 않은 그 새 쌍절곤을 이렇게 놓고 간 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라도 좀 팔아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얘가 쌍절곤이잖아요. 뭔가 옷이나 액세서리 같은 거면 눈 딱 감고 이제 용기를 내서 좌판 깔아서 이렇게 좀 팔아볼 텐데 와, 이거 쌍절곤을 누가 사나, 이거는 내가 무술을 해서 동냥을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그냥 온라인에나 좀 팔아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던 중에 제가 굉장히 꽂힌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기 전에 했던 프로그램인데 그 견습생을 뽑는 어프렌티스라는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서바이벌에 참가를 한 참가자들이 다들 이렇게 직함이 보면 26살 사장, 뭐 26살 무슨 컨설턴트 대표 다 이런 거예요. 딱 제가 26살이었는데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나는 26살 동안에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쌍절곤 돌리는 것밖에 없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창업을 해서 대표가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되게 고무적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한 10대, 20대 때는 정말 무술에 너무 빠져가지고 정말 밤낮 없이 운동했었거든요. 너무 좋아해서. 근데 이제 직장에 들어가고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나의 그 되게 열정적인 삶이 이제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사업체를 꾸려서 이렇게 좀 한다면 무술했을 때처럼 열정적으로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 나도 창업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뭘로 창업을 하느냐, 송충이가 솔잎 먹는다고 저 역시 무술용품점을 이렇게 열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무술용품점을 열었는데, 근데 여러분 주변에 혹시 우슈 하시는 분 계세요? 거의 없지 않아요? 뭐 배드민턴, 뭐 축구 있지만 진짜 이게 시장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돌렸던 게 해외 시장이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막 이베이, 아마존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붐이 생기면서 제가 딱 그 시장에 맞아서 중국에서 떼다온 제품을 다시 미국으로 보내는데도 뭐 운송료나 이런 게 다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조금 이제 판매를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한국에서 판매를 하면서 우리 거로 수출을 해야지 중국 거 계속 팔고 있지 싶어서 시작을 했던 게 태권도 용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슈를 하는 사람보다 태권도 인구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태권도 용품을 팔았더니 그게 훨씬 더 장사가 잘 돼서 이제 이베이에서는 제가 거의 뭐 카테고리 탑셀러가 돼서 이베이 강사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강의 생활이 시작이 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손님 DB를 이제 딱 모으다 보니까 다 이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이 있고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카테고리를 하나 더 추가를 한 게 한복. 그래서 해외에서 구하기 어려운 한복들을 그렇게 또 구해다가 팔고, 이 시기 때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게 해외에다가 뭐를 팔아야 돼요? 오픈마켓에 뭘 장사를 하면 좋을까요? 뭐 파세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때는 이제 돈 되는 거 다 갖다 팝니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막 이거저거 다 팔아봤어요. 뭐 의류 팔고요, 뭐 다이어리, 우리나라 예쁜 거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팔고 이것저것 팔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무술용품으로 시작했던 장사가 이렇게
이게 제가 강의하려고 찾아보니까 2012년에 기사가 난 게 있더라고요. 그 종합 무술용품점으로 이거는 지금 이제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파이톨릭으로 바뀌었는데 K짱이라고 코리아 짱 먹겠다고 이렇게 K짱이라는 그 쇼핑몰을 또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커리어를 이렇게 쌓아갔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27살에 이제 처음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그 계속 무술용품 시작해서 해외 뭐 태권도 용품 뭐 이렇게 판매를 하다 보니까 30살에 1억이 모아지더라고요.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제가 그 생각했었거든요. 아, 내가 한 달에 200만 원만 딱 적금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27살, 8살, 9살, 30살까지 어떻게 이제 하다 보니까 뭐 많이 모아지던 날은 달은 또 많이 모아지고 이렇게 해서 1억이 모여서 그 얘기를 이제 강의 때 하니까 질문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책으로 묶어본 것이 1억이 모였다. 그래서 그 동안 이제 이 책 안에는 그 전까지의 내용들이 이제 들어 있는데요. 이제 그 후가 이제 인생 2막이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또 다시 확 달라집니다. 이때 제가 굉장한 진짜 현타를 느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저는 계속 남의 물건만 팔고 있었잖아요. 태권도 도복 남의 거 그리고 뭐 중국에 있는 뭐 무술용품 이런 거를 팔다 보니까 나도 내 거를 좀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제가 이것저것 다 팔았잖아요. 그때 이제 같이 이제 판매를 했던 거래처 겸 저희 대학교 선배들과 같이 스칸다라는 격투기 용품 브랜드를 이제 더 살려서 이제 판매를 해 보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선배들이랑 같이 일을 하는데요. 다 20살 때 알던 같이 막 우슈 대회 나가서 우리도 막 금메달 따보자 막 이렇게 했던 어릴 때부터 알던 선배들이었는데 이 선배님이 그 장인 정신으로 진짜 물건을 좀 잘 만드는 편이었고 저는 그거를 좀 여기저기다 좀 갖다가 이제 퍼다 날르는 거를 좋아했기 때문에 합이 굉장히 잘 맞아서 열심히 장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이렇게 나이 들어가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힘을 모으게 되니까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에 정말 아무것도 몰랐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장사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완전 진짜 맨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뭐 태권도 용품을 팔릴까, 막 쌍절곤이 팔릴까 라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다면 이제 후반부에 이제 와가지고는 같이 우리가 진짜 만약에 이렇게 브랜드를 제대로 만들어서 진짜 사업다운 사업을 하고 싶으면 우리도 한번 사업을 지어보는 건 어때? 라고 얘기가 나와서 이제 그 전까지 서울, 안양, 시흥에 있었던 그 뭐 창고, 뭐 사무실을 다 합쳐서 경기도 이천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리고 혼자였다면 되게 못했겠지만 이제 선배님들 같이 하고 같이 이제 십시일반으로 이제 돈 모아서 또 이제 대출 끌어당겨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막 땅 구경하러 다니고 막 부동산 알아보고 그리고 뭐 건물 짓는 업자들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 공간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정말 뭐 2시간만 자고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막 날밤 꼴딱꼴딱 새가면서 스스로 막 이렇게 상품 등록도 해보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 직원분들이 또 일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사실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일을 하니까 스트레스도 전혀 받지 않고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이 요즘은 정말 다 좋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억 모은 후에 사업이 딱 이렇게 좀 안정 궤도에 올라가더라고요. 나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해본 게 있으니까 그런 여력이 생기고 좀 창업 근육이 이렇게 붙으니까 어떻게 앞으로 이번 달이 좀 매출이 저조하더라도 다음 달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설명할 수 없는 나만의 통계 데이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약간 이제 자아에 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전에는 막 이제 돈 벌려고 막 20대 이때는 너무 아등바등하게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첫 책을 내고 나서 제가 좀 글 공부를 하는 거에 욕심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패턴이 거의 아침에 1시간 글을 쓰고 그리고 하루 8시간 일과를 마친 다음에 또 저녁에 1시간 글을 쓰고 잠에 드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글을 매일 그렇게 열심히 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열심히 했더니 이런 것도 이제 결과들이 이렇게 소설가로 제가 등단을 했었거든요. 2020년에. 그래서 내가 장편 소설을 당초에 어떻게 쓰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런 건 누가 정말 막 가르쳐 준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상이 있는 거예요. 무예소설 문학상. 너무나 내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하니까 그 장편 소설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플롯들이 싹 다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게 갈기갈기 어떻게 썼는데 어떻게 수상을 했고 여기서 제가 쓴 그 소설의 제목이 공교롭게도 제가 가장 2009년 첫 해에 처음 만들었던 우슈용품점 이름인 강호의 비파소리로 소설을 썼거든요. 아직 출간은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이렇게 소설도 쓰고 그리고 제가 브런치에 계속 또 글을 연재를 했거든요. 왜냐면 글쓰기 근육도 마찬가지로 운동과 똑같아서 계속 써야 된다고 생각해서 정말 꾸역꾸역 한 달에 한 편이라도 막 이렇게 쓰다가 본 게 이제 효도하며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그 효도에 관련된 글도 이거를 모아서 아직 출간은 되지 않았는데 아마 이번 달 말에 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요즘은 사업 외에도 실적을 올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스칸다도 잘 크고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가 이제 선배들이랑 합심해서 같이 해보고자 했던 브랜드가 스칸다라는 격투용품 브랜드인데 이렇게 저희가 뭐 직접 샌드백 레일 공사도 하고 그리고 복싱 링도 설치를 하고 체육관 인테리어까지 사업이 확장이 돼 가더라고요. 처음에 정말 쌍절곤 하나로 이제 시작을 했던 게 점점점 복싱 글러브를 만들어야지 라고 했는데 글러브에서 헤드기어, 뭐 미트, 샌드백 그리고 이런 설치까지 전부 다 아우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체육관이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스튜디오라고 만들어 놨거든요. 전시장으로. 근데 이 공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저희 그 사무실 사람들이 거의 100% 다 이제 지도자다 보니까 체육관을 그냥 오픈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와서 이제 운동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줬는데 요즘은 그래서 이 재미에 푹 빠져 살아요.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또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어릴 적부터 체육관을 쭉 다녀온 체육관 키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딱 오면 어떻게 운동을 시켜야 되는지 다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애들이 와서 막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막 운동하고 가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좋아서 굳이 제가 가지 않아도 되는데 계속 가서 이제 애들이랑 같이 구르고 운동하고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 애들을 저는 볼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그 원래 이게 손주, 손녀가 예쁜 이유가 그거라고 하죠. 올 때 좋고 갈 때 더 좋고. 이런 것처럼 애들이 딱 와서 2시간 빡세게 운동하고 그리고 딱 이렇게 가면 말도 정말 잘 듣고 그리고 이제 체육관이 오픈을 하고 나서 저도 이제 복싱 대회를 준비를 해 보려고 지금 시합 준비 중에 있어요. 제가 무에타이도 5년 정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스칸다는 계속 이런 식으로 체육관에 납품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뭐 경기, 시합 때도 굉장히 많이 스폰이 들어가고 선수들에게도 스폰이 들어가서 인지도를 계속 이렇게 넓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람이 많아지니까 일을 계속 더 벌리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저희가 한 발을 더 간 게 축구공이었습니다. 되게 뜬금없는데? 근데 사실 그
축구에 대한 그 남자분들은 좀 그런 게 다 있으신가요? 다들 축구 선수가 꿈이었었대요. 무술 선수가 아니라. 그래서 막 축구공을 만들어 볼까라고 막 고민을 하더니 어느 날 축구공을 뚝딱뚝딱 만들어 왔어요. 근데 여러분, 축구공을 만드는 건 요즘 너무 쉬운 거 아세요? 그 뭐 알리바바 이런 데서 이제 외국 공장을 이제 하나 섭외를 해서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줘라고 얘기하면은 만드는 거는 정말 쉬워요. 근데 잘 만드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글러브, 헤드기어 이런 거 만드는 거 굉장히 쉽거든요. 뭐 알리익스프레스만 들어가 봐도 뭐 다 뭐 로고랑 만들어 드립니다 라는 회사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패딩을 선택을 하고 어떤 쉐입을 잡고 뭐 어떤 식으로 쓸 것인지에 대한 그 감이 없으면 아무리 외주를 맡겨도 제품이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선배님 중에 한 분이 장인이 계시다고. 근데 밤새 이제 이 축구공 같은 경우에는 파키스탄에서 제작을 하거든요. 근데 낮밤이 다르니까 밤새 파키스탄 그 업자들과 얘기를 해서 안에는 뭐 무슨 탄성이 들어간 고무를 넣어주고 밖에는 뭐 어떤 도료를 발라주고 이런 거를 다 연구를 하시더니 작년에 이제 KFA 대한축구협회 공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공인구로 선정이 돼서 이게 우리나라에 7군데밖에 없어요. 공인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그런 브랜드 제품들도 공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걸 운 좋게 딱 통과를 해서 받아가지고 이제 공인구로 이제 시장에 풀리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우리가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판매랑 홍보에 더 좀 집중을 하고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만드는 거 좋아했던 사람은 맨날 밤새도록 만드는 거예요. 낮에 회사도 안 나오세요. 네, 그렇게 해서 계속 회사를 지금도 키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홍보 마케팅에 거의 대부분의 힘을 쓰는데요. 제가 뭐 안 해본 거가 거의 없어요. 뭐 인스타부터 시작해서 뭐 틱톡, 요즘 뭐 유튜브 안 하는 사람 있나요? 그래서 그런 유튜브도 하고 뭐 틱톡도 하고 이것저것 해서 제 뭐 유튜브 채널도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방금 잠깐 언급드렸던 브런치에서 이렇게 글을 써서 요거는 이제 책으로 나중에 출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런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면서 어디까지나 계속 나의 브랜드를 이렇게 PR을 해야 되잖아요. 저 여기 어떻게 온지 아세요? 강의? 제 브런치 글 보고 저희 담당자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그래서 어떻게 기회가 연결이 될지 몰라서 그 여러 채널들을 계속 운영 중인데 그래서 굉장히 바빠요. 항상 되게 바쁘게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유튜브도 마찬가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제가 이 플랫폼을 좀 정복을 해보고자 편집부터 전부 다 이렇게 배웠는데 그래서 결국 사실 요즘은 전부 다 이게 영상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모든 우리 제품들 당연히 뭐 스칸다 채널도 있고 뭐 탑티어 축구 채널도 있고 이런 거를 제가 운영을 하고 또 직원분들이 이거를 나눠서 해 주실 때도 제가 어떻게 해달라고 이렇게 오더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자금 얘기하셨는데 어느 정도 모아야지 기초자금 시작하기 좋죠? 그건 품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초자금은요. 저희 예를 들면 그냥 예를 들어서 저가 정말 간이 작아서 혹시 안 팔리면 어쩌나 하는 생각 때문에 진짜 사입을 조금씩 했어요. 조금씩 진짜 사입을 해서 한 개씩 예를 들어서 신발을 해도 사이즈별로 한 개씩 했다가 이 사이즈가 잘 나가네 라고 하면은 한 개씩 주문하던 거를 2개씩 주문을 하고 3개씩 주문을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늘렸지 어느 순간 자금을 빡 넣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유일하게 저기 그 건물 지을 때 그때 외에는 거의 정말 그 주문은 아무리 내가 확신을 하고 그렇게 해도 당장 이 제품을 재고를 않는다는 거는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몰라서 굉장히 소심하게 했습니다. 비싸더라도 적게 하는 게 전 답이라고 생각해요.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이제 무섭기도 하고 가장 고민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 관련해서 처음 시작할 때 약간
혹시 해주실 수 있는 말이 있으실까요? 저는 딱 한 가지가 무서워요. 돈 들어가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돈만 안 들어가면 무서운 게 없었어요. 시간 정도야 내가 젊었을 때 한때 이렇게 좀 투자를 해볼 만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이 모든 게 사실 전 너무 재밌었어요. 뭔가 확 끌리는 그런 포인트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그 도널드 트럼프의 서바이벌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갑자기 나도 창업을 해야겠다 약간 이런 삐를 받았다든지, 그렇게 해서 기왕 한번 사는 거 굉장히 열심히 살고 싶었어요. 그냥 대충 좀 하루 그냥 때우는 것처럼 이렇게 살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나한테 너무 미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랬습니다. 예. 진짜로 돈이 되는 것. 둘 중에는 어떤 걸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둘 다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것도 저희 회사 사람들이랑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 아까 전에 장인 정신을 가지셨다는 선배는 브랜드에 굉장히 집착을 하신 분이고, 저는 돈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브랜드 중에서, 스칸다 브랜드 중에서 돈이 되는 상품이 있고 안 되는 상품이 있잖아요. 근데 뭐 돈이 안 되는 상품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냥 납품을 하고 이렇게 해서 평타를 칠 수 있는 제품이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가정용 샌드백 같은 경우에는 그 양질의 샌드백을 만드는 곳이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되게 선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브랜드 안에서 그 제품이 나오는 게 아닐까. 혹은 내가 어떤 제품이 되게 잘 팔린대 라고 팔았는데 이 제품이 괜찮아서 나도 그러면 내 이름을 붙여서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볼까? 라는 방식이 또 될 수 있지도 않을까요? 감사합니다.